2025년 3월,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던 도쿄의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문부과학성, 즉 일본 교육부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출근길이었죠.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육계의 대지진이라 불릴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내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라는 급한 연락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저 예산이나 정책 관련한 발표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순간 공기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차관 스즈키 케이니치로님은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었고 보도진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그는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한글 학습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합니다. 처음엔 저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한글? 한국 문자? 어느새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 한국 문자가 우리 교육계에서 이슈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일부는 아예 조롱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수집한 학습 보고서를 펼쳐들며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죠. 이건 도쿄 미나토구 한 중학교의 사례입니다. 학생 12명이 자발적으로 한글 동아리를 결성하고 한국어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손에 들린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한글을 연습한 흔적들, 학생들이 직접 쓴 간단한 한국어 일기, 그리고 교사들의 증언이 담긴 자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저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처음으로 문자를 읽는 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오사카 텐노지 고등학교 2학년 유우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25년 동안 교육정책에 몸담아 왔지만 이토록 생생한 목소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과 과정, 지침, 평가표,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말 그대로 현상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희 부서는 긴급 조사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중심에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이름은 마츠모토 아키라. 오사카 텐노지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사태어 축복이라 불러야 할지 모를 현상의 진짜 시작점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저는 즉시 오사카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텐노지 고등학교는 평범한 공립학교였습니다. 교문을 지나 운동장을 둘러보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하던 중 교무실에서 마츠모토 아키라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50세가 조금 넘어 보이는 소탈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시골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겸손한 태도였지만 눈빛만큼은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시작은 단순했어요. 한 학생이 도저히 문자를 못 읽는 거예요. 유우타라는 아이인데 난독증이 심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긴장이 먼저 올라오고 시험지 앞에선 손이 떨렸습니다. 마츠모토 선생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다고 합니다. 폰트도 바꿔보고 색깔을 달리 해보고 심지어는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방식도 시도해봤다고요. 하지만 유우타는 점점 글자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 저 이제 그냥 안 할래요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츠모토 선생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계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의 딸, 중학교 1학년이 어느 날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고 넘겼는데 이 녀석이 한글을 메모장에 적어놓고 발음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는 딸을 보며 문득 이건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교사라는 직업의 호기심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직감으로 처음으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거죠? 그의 눈이 커졌다고 합니다. 소리를 내는 방식에 따라 자음이 구성되고 입 모양에 따라 모음이 조합된다는 점에서 한글은 그야말로 소리의 과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유우타에게 시켜보자. 일본어가 안 된다면 이게 마지막이다. 방과 후 교실, 마츠모토 선생은 A 사용지 한 장에 한글 자모음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우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문자야. 그냥 한번 읽어보자. 부담 없이. 처음엔 유우타도 긴장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가, 나, 다, 이건 쉬운데요? 그리고 3일 후 마츠모토 선생에게 유우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글로는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츠모토 선생은 말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교직 25년 동안 아이 입에서 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가슴 깊이 파고드는 한마디였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유우타는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 앞에서 스스로 읽기를 시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츠모토 선생은 조심스럽게 이 사례를 교직원 회의에서 소개했죠. 그날 이후 학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텐노지 고등학교의 교실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문장을 읽어낸 유우타의 사례는 곧 학부모 회의에서도 공유되었고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하나둘 문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도 혹시 해볼 수 있을까요? 다른 문자로는 안 됐는데 혹시 한글이라면. 마츠모토 선생은 조심스럽게 방과 후 특별활동 형식으로 한글 읽기 실험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유우타를 포함한 3명.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12명이 되었고 2달 후에는 다른 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중엔 국어과뿐 아니라 수학, 미술 교사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변하는 걸 보니 안 할 수 없더군요. 미술 담당인 이노우에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을 접한 학생들이 이전보다 책을 더 많이 펼치고 문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좋아졌다는 점. 특히 그림책이나 짧은 문장을 만들고 있는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놀랄 만큼 높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샵 한글로 읽는 첫 책, 샵 일본에서 한글 배우기, 샵 난독증 극복 한글,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마츠모토 선생과 학생들의 활동이 짧은 영상과 사진으로 소개되며 다른 학교 교사들이 DM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도 시도해보고 싶은데 커리큘럼이 궁금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홋카이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접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바보가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이쯤 되자 교육계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대 교수들은 비공식 세미나를 열었고 한글의 시각인지 구조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쿄의 학원가 역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형 서점의 외국어 코너에선 한국어 교재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빠르게 팔리기 시작했고 특히 초급 한글 입문서는 입고 후 바로 품절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부모는 지역 커뮤니티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왜 외국 문자를 굳이 싶었는데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책상 앞에 앉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같아요. 그 시기 교육부에도 각종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한글을 정규 수업에 도입할 수 있나요? 교사 연수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럽기만 했던 이 현상이 점차 교육 혁신의 실마리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움직임은 모두에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주의를 강조하는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일본 학생들에게 한국 문자를 가르치는가? 일본어 교육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 아닌가? 문화 침투의 가능성은 없는가? 심지어 일부 극우 언론은 마츠모토 선생의 이름과 사진을 실으며 비난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뺏기고 있다. 학교가 한글 전도사가 되는가? 마츠모토 선생은 언론의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육부에 직접 탄원서를 보냈고 각 지역 교육청에 자료를 제공하며 정면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정치도 국적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고 더 나은 배움을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자든 가치 있는 교육 도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 교육이 안고 있던 본질적 질문에 한글이 해답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글 교육이 조용한 혁명처럼 번져가던 중 한 사건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교토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한글 집중학습 주간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었죠. 이 학교는 학습장애 학생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다양한 대안 교육을 시도해 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글 집중 수업 후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존 일본어 독해 과제를 더 빠르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증언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평소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중간에 멈추던 아이가 한글 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읽더군요. 그리고 읽는 게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곧 NHK 교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고 전국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일본 전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교육의 도구로서 한글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 무렵 저는 문부과학성 내부에서도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단어가 공식 회의록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에서 보고서 작성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글의 인지 구조적 효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과학적 실증 조사 착수 바람.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단순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었는데 교육부가 실증 실험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팀은 전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한글을 먼저 익힌 그룹과 일반 일본어 중심 수업을 받은 그룹을 나눠 같은 문해력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험은 4주간 진행되었고 실험 대상 중에는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난독증 진단을 받은 학생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글을 먼저 학습한 학생들은 기존 대비 300% 빠른 문해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읽기 속도뿐 아니라 문장 구조 이해력, 문장 단위 기억력 등 전반적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일본어 문장 구조 이해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즉, 한글 학습이 일본어 학습 능력까지 간접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문부과학성 내부 보고서로 정리되어 장관실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문서 중 한 줄이 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한글의 문자 체계는 우리가 지금껏 간과해왔던 학습 다양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제야 저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자라는 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한글은 지금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문부과학성 내부에서는 각 실무자들의 시각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발하던 몇몇 고위 공무원들도 마츠모토 선생의 교실을 직접 방문하고 난 뒤엔 말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눈빛이 다르더군요. 그 눈빛 앞에서 국적이나 전통 같은 건 참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즈키 차관 또한 몇몇 대학은 한글 기반 교육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일본 국립일과대학에서는 뇌영상 기술을 활용해 한글 학습과 두뇌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던 아이들이 글자를 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마츠모토 아키라 선생과 단 한 명의 학생, 유우타의 조용한 방과 후 수업에서 비롯된 기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둘러싼 열풍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보고서와 인터뷰, 회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 도쿄 신주쿠구의 한 중학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글 수업을 시행하던 도중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에서 강력히 항의하며 수업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 문자를 왜 일본 공교육에서 가르치는가? 정체성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다. 교육은 일본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한글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부각시켰고 결국 학교 측은 임시로 수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저 역시 해당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정책적 판단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마츠모토 선생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키라 선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은 누군가의 희망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변화, 저는 그걸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글 학습의 효과에 대한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빌미로 한글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정 단체의 지원이 있었다는 식의 음모론이 번졌고 한글 학습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부과학성 내부에서도 당혹감이 퍼졌습니다. 실제로 외부 자금이 유입된 건 없나? 한글 수업을 임시 중단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회의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던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부모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마츠모토 선생과 유우타의 이야기를 왜곡해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괜히 한글 배웠다가 더 헷갈려졌어요. 일본어도 제대로 못 읽는데 한국어까지 가르치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 발언이 방송을 타자마자 마츠모토 선생은 수십 통의 항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앞에는 항해 피켓을 든 몇몇 시위자까지 등장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실수인가? 정말 무리한 시도를 했던 걸까? 그 순간 저는 직접 마츠모토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분명한 증거와 근거를 내놓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유우타가 며칠 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실존하는 아이의 삶이었고 감정이었고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부과학성 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글 교육 실험은 정치도 외교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교육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우타의 어머니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유우타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난독증으로 15년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처음으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을 펼치고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걸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내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일본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공유되었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 딸도 한글 배우고 달라졌어요. 꼭 알리고 싶었어요. 이건 이념이나 국적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변화라는 것. 그 변화의 시작에는 언제나 읽을 수 없던 한 아이가 처음으로 문장을 읽으며 웃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5년 여름 마침내 문부과학성은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기반 학습 실험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다. 이는 학습 장애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새로운 문해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교육 도구로서의 명확한 가치를 가진 체계이다. 그날 교육에는 조용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츠모토 아키라 선생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해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전화를 받았고 몇 초간 침묵이 흐른 후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유우타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하겠네요. 실제로 유우타는 병원에서 퇴원 후 기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건 한글 덕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아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소년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당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핀란드 교육부는 해당 사례를 분석한 리포트를 자체 발간했고 독일 함부르크 대학은 한글 기반 문해력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는 MIT 언어인지학과가 한글의 학습 효과에 대한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육부는 읽기 장애 아동을 위한 국제 표준 대체 문자로 한글을 검토 중이라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글은 더 이상 K-팝과 K-드라마 속의 상징이 아닙니다. 한글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15세 일본 소년과 그의 국어 교사 그리고 500년 전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하신 이 글자, 훈민정음이라 불린 이 문자가 오늘날 2025년 일본의 한 교실에서 읽을 수 없던 한 아이의 삶을 바꾸고 결국 세계교육의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진심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문자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힘을 품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오늘도 한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언젠가 더 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걸 믿습니다.